안녕하십니까. 오늘 알아볼 논문은 제 논문 연구 주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임동선 교수님 연구팀이 2021년 CSD에 게재한 단순 언어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KBPR과 작업기억 능력 간의 관계입니다. 그 밑에 부제가 말해주듯이 작업기억 중에 포놀로지컬 루프, 음원 루프와 일화적 완충기에 초점을 둔 연구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부모 보고형 도구인 KBPR의 점수 뒤에 어떤 인지처리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매긴 KBPR 점수를 아동의 작업기억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 지금 학위 연구 논문인 KDST와 KBPR을 결합해서 어휘 수행력을 예측하는 그 설계를 했는데, 이 논문이 KBPR 영역별 점수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인지 기제와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것 같아서 이 논문을 읽어보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구성은 6부분으로 먼저 부모 보고형 도구와 작업기억을 왜 연결해야 하는지 연구 배경적인 부분하고 메들레이의 작업기억 모형에서 음운 루프와 일화적 완충기가 무엇인지를 일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연구 대상, 그 다음에 3가지 작업기억 과제, 그리고 KBPR을 소개를 하고, 결과에서는 이 4가지 연구 문제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 영역별 상관, 그리고 KBPR 총점의 예측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와 비판적인 검토, 그리고 제 논문하고 어떻게 연결 지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연구 배경은 KBPR은 부모 보고를 통해서 아동의 언어 발달 정보를 간접적으로 얻는 도구입니다. 앞선 연구에서도 높은 타당도와 신뢰도, 선별 도구로서의 가능성이 검증되었는데요. 한편 워킹 메모리, 작업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 유지하고 조작하는 인지처리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어 이해와 산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하위 요소에는 음루프는 청각, 언어 정보를 다루고 어휘와 문법 등 전반적 언어 능력에 영향을 주고, 일화적 완충기는 여러 정보를 덩이로 통합해서 용량 한계를 보완합니다. 여기서 이 연구는 언어와 작업기억의 관계는 많이 규명이 되었지만, 부모 보고 결과인 KBPR 점수가 작업기억을 어떻게 연결짓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은 바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매긴 점수 뒤에 아동이 어떤 인지 기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보면, 메들레이의 작업기억 모형은 4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각 언어 정보를 다루는 포놀로지컬 루프, 음운 루프, 그 다음에 비주얼 스페셜 스케치패드라는 시공간 스케치패드로 이것은 시공간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을 조정하는 중앙 집행기 센트럴 익제큐티브와 그리고 여러 정보를 덩이로 통합하는 일화적 완충기 에피소딕 버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초점을 두는 것은 위쪽에 있는 2가지 요소, 즉 음운 루프하고 일화적 완충기입니다. 음운 루프는 측정을 하는 것이 비단어 따라 말하기, 즉 NWR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어 따라 말하기는 사전 언어 지식보다는 비단어이기 때문에 검사 중 수행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장애 선별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화적 완충기는 덩이 짓기 능력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나눕니다. 언어적 방식인 단어 목록 해상 과제, 그리고 비언어적 방식인 대칭, 비대칭 매트릭스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적, 비언어적 구분이 뒤 결과 해석의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 논문의 연구 문제는 크게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TD와 SLI 집단 간 KBPR 영역별 점수와 총점의 차이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둘째, 두 집단 간 의문 루프와 이화적 완충기 수행의 차이가 있는가? 셋째, 집단별로 KBPR 각 영역 점수와 작업 기억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넷째, 집단별로 KBPR 총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작업 기억 과제가 무엇인가? 앞에 두 문제는 집단 간 차이를, 뒤에 두 문제는 KBPR과 작업 기억의 연결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 문제 3번과 4번은 TD와 SLI에서 서로 다른 인지 프로파일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구 방법 중 연구 대상을 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학령 정기 아동 52명을 대상으로 51개월에서 80개월, 평균 63개월입니다. 제 연구 대상 아동은 30에서 65개월 아동이기 때문에 대상 아동의 연령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모집 인원도 저는 지금 9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연구 대상 아동은 52명을 모집을 해서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단순 언어장애 아동이 21명, 그리고 일반 아동이 31명입니다. 먼저 선정 기준이 중요한데, 선정 기준을 보면 단순 언어장애 아동 SLI 집단은 어휘검사 REBT와 언어검사 프레스에서 수용표현 모두 마이너스 1.25 표준편차 미만인 아동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에서 마이너스 1.25 이하를 그 대상자로, SLI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반대로 TD 집단은 같은 검사에서 모두 마이너스 1 표준편차 이상, 즉 정상 범위인 아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 모두 KABC 비언어성 지능은 85점 이상으로 통제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중요한 것은 T값인데요. 생활연령과 비언어성 지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용표현, 언어와 어휘, 이 네 가지 표준 검사는 모두 P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SLI가 더 낮습니다. 즉, 연령하고 지능은 대상자분을 맞추고 언어 능력에서만 갈리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SLI 선정에 쓰인 마이너스 1.25 표준편차 순서는 제 학위 논문에서는 지금 REBT 위험군 기준을 마이너스 1.5 표준편차로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5 표준편차와 마이너스 2 표준편차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는 보려고 합니다. 연구 방법 중 검사 도구를 보면은, 검사 도구는 작업 기억 3가지 과제와 KBPR입니다. 의문 루프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 이거 측정을 했는데 2음절부터 6음절까지 5단계, 각 3문항씩 총 15문항이고 모든 음소를 맞추면 1점을 주는 낱말 수준 채점을 했습니다. 일화적 완충기는 2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언어적과 비언어적 방법이 있습니다. 언어적 일화적 완충기를 측정하는 방법은 그 전에 천서연 인동선의 단어 목록 해상 과제로 실제 문장 어순으로 배열한 문장 어순 조건과 지석근 자유 어순 조건 각 13문항을 3, 5, 7 어절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로 측정을 했고, 비언어적인 방식은 4x4 대칭 비대칭 매트릭스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BPR은 앞서 발표한 것과 같이 A. 초기 정표 18점, B. 현재 언어 능력 15점, C. 행동 패턴 활동 선호 18점, D. 가족력 9점 해서 총 60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통계에 대한 분석은 SPSS 25로 안오바 필슨 상관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집단 간 KBPR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총점은 TD 아동이 47.65점, SLI 아동이 41.81점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고, 영역별로는 B 영역인 현재 언어 능력과 C 영역인 행동 패턴
활동 선호에서 SLI가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B 현재 언어와 C 행동 선호에서 확실하게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B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SLI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현재 언어 상태를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C 행동 선호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등의 이 KBPR이 그 캐나다의 ALD EQ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안을 한 건데, 그 ALD EQ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데 읽기, 쓰기, 학습 효율성, 의사소통 성향에서 부모가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 초기 이정표와 D 가족력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런 분산 분석을 보시면 A 이정표와 D 가족력은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두 영역이 과거 해상이 필요한 문항이라 부모가 정확하게 기억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쪽 논문의 연구 논의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A와 D 비유의하다. 이 패턴은 이 임동정 교수님이 그 전에 2018년도에 예비 연구를 하신 게 있는데, 그 예비 연구와도 결과가 일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결과, 워킹 메모리의 집단 차이를 보는 것인데요. 먼저 우문 루프를 재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서 TD가 평균 9.03점, SLI가 7.24점으로 SLI가 더 유의하게 낮았고, 이는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언어장애 선별에 유용하다는 기존 선행 연구들하고 일치합니다. 여기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언어적, 일화적 완충기에 문장 어순 조건, 정확도인데 전반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했고, 특히 보시면 3어절, 5어절, 7어절 중에서 5어절, 7어절처럼 길이가 길어질수록 SLI 노란색 그래프를 보면은 더 뚜렷하게 TDI에 비해서 낮아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추미한 대비가 있는데, 비언어적, 일화적 완충기인 매트릭스 과제에서는 두 집단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F값이 0.03에 불과하게 나왔는데요. 이 요약 부분을 보시면 F값이 0.03에 불과하게 나왔는데요. 정리하면은 SLI 아동의 어려움은 시공각 영역이 아니라 청각 언어 영역에 집중되어 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같은 덩이짓기 능력이라도 언어적으로 제시하면 차이가 나고, 비언어적으로 제시하면 TD 아동과 SLI 차이가 없어진다는 점이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KBPR 영역과 작업기억의 상관관계인데요. TD와 SLI에서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먼저 TD 집단을 보면 표에서 노란색으로 강조된 셀이 유의하게 상관이 있는 건데, 이걸 언뜻 보시면 눈에 띄는 것이 언어적, 일화적 완충기의 문장 어순열입니다. 문장 어순열을 보면 A 초기 이정표만 제외하면 B, C, D 세 영역 모두에서 일관되게 유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C 행동 선호 영역에서 0.621로 가장 높았고, 비언어적 완충기도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즉 일반 아동에서는 언어적 덩이짓기 능력이 KBPR 전반과 폭넓게 연동돼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모가 매긴 언어, 행동, 가족력 점수 뒤에는 언어적, 일화적 완충기라는 그 인지 기제가 있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관성이 이 다음 슬라이드는 SLI 패턴 아동들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KBPR과 작업기억 상관 중에서 TD 집단 말고 SLI 집단을 보면은, TD 집단이 언어적 완충기 하나로 일관되게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다면은, SLI는 영역마다 서로 다른 기제가 연결되는 그 특수한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A 초기 정표를 보면은, 초기 정표는 우문 루프, 즉 비단어 따라 말하기와 626의 강한 상관을 보이고, 우문 기억은 언어 발달 초기부터 세단 학습에 관여하기 때문에
초기 이정표가 우문루프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B. 현재 언어를 보시면 현재 언어 능력은 언어적 완충기 문장 어순하고 관련이 있고, C. 행동 선호는 비언어적 완충기인 대칭, 비대칭 매트릭스와 유의한 상관을 보입니다. 이것이 그 TD하고 다른 이런 점이 임상적으로 중요한데, 일반 아동에서는 언어적 정의짓기가 전반적으로 중요한 관련성이 있지만, 언어장애 아동에서는 그 내재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영역별로 아이가 사용하거나 기대되는 자원이, 인지 자원이 달라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C 영역, 행동 선호 영역이 SLI에서 비언어적인 기재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는 점은 뒤에서 이제 또 논의가 나오게 되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결과로 KBPR 총점을 가장 잘 예측하는 자급기억 과제를 단계적 회귀 분석으로 이 논문에서는 찾았는데요. 결과가 집단별로 TD 집단하고 SLI 집단이 다르게 대비가 됩니다. 일반 TD 집단에서는 언어적 일화적 완충기, 문장, 어순이 그 가장 좋은 최강 예측 요인이고, 총점 별량의 32.7%를 설명을 했습니다. 친수간 어순일 때 정보 처리에서 이점을 얻는 능력이 KBPR 총점과 연관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장애 아동에서는 우문루프, 즉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제일 좋은, 제일 확실한, 제일 최강의 예측 요인으로 28% 정도를 설명했고, 여기서는 자유어순 완충기를 더하면은 설명력이 51.3%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총체적 인식이 KBPR 총점을 작업기억으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핵심 기제가 다른데, 일반 아동은 언어적인 덩이짓기, 언어장애 아동은 우문기억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KBPR 점수가 단순히 이제 주관적인 부모님의 임상이 아니라 아동이 실제 인지 처리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근거가 됩니다. 논의를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 부모 인식의 타당성입니다. B 카테고리의 KBPR의 B 카테고리의 현재 언어 부분, C 카테고리의 행동 선호, 그리고 총점에서 SLI 부모가 또래와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둘째, 우문루프의 변별력입니다. 비단어 따라 말하기에서 SLI가 유의하게 낮아서 비단어 따라 말하기가 언어장애 선별지표라는 점이 그 선행 연구와 일치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언어적 완충기와 비언어적 완충기의 다른 점입니다. 언어적 덩이짓기는 그 집단을 TD하고 SLI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지만, 비언어적 덩이짓기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SLI 아동의 어려움이 청각 언어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KBPR 점수가 인지적 기반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총점을 예측하는 기제가 일반 아동은 언어적 덩이짓기, 언어장애 아동은 우문기억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 보고 점수가 그 부모님 보고의 그 주관적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실제 인지 처리 능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논의입니다. 여기 왼쪽은 KBPR 중에서 A 카테고리인 초기 이정표하고 D 카테고리인 가정용이, 그러면 왜 TD와 SLI를 변별하지 못할까입니다. 두 영역이 모두 과거 회상을 요구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부모가 과거 경험보다 현재 행동인식에 더 정확하다, 이런 그 의견이 있었고, 따라서 이정표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거나 또래와 비교하기 어렵고, 가족의 언어 학습 이력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과소보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은 집단 편별에 둔감하고 그렇게 유용하지 못했고, 오른쪽은 도메인 특수성입니다. 일반 아동에서는 언어적 완충기 문장 어순이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좀 중요하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언어장애 아동에서는 영역마다 다른 기재에 의존을 했는데 특히 C 카테고리 행동선호가 SLI 아동에서는 언어적인 게 아니라 비언어적 완충기하고 유의력에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를 근거로 C 카테고리의 덩이짓기 기반 문항을 추가를 하면 KBPR의 판별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후속 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동의 덩이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능력을 더 넣어가지고 이게 선별을 해보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제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표본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SLI 21명, TDI 31명은 상관계수하고 회귀 추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규준을 만들 수 없고 결론은 예비적 탐색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둘째, 다중검정 보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뇌 영역하고 여러 자극기억 지표 사이에 많은 상관을 개별적으로 검정을 했는데 보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일정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별 하나, 그 하나 수준의 상관을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부모보고 공유 방법 편량입니다. 이 연구는 작업기억을 부모 보고가 아니라 아동 직접 평가했기 때문에 다른 논문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부모님 보고식으로 한다면은 약간 제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넷째, 측정 정밀도와 인과성입니다. NWR이 15문항으로 문항수가 작고 매트릭스 스팸 5는 정확도가 2%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상관 연구이기 때문에 작업기억이 KBPR 점수를 유발한다고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제 석사과정 논문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 논문의 결론과 시사점을 보면 이 연구 논문은 KBPR 점수가 아동의 작업기억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총점을 예측하는 것이 일반 아동은 언어적 덩이짓기, 언어장애 아동은 응원기억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논문이 제 연구 논문에 주는 시사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KBPR의 구성 타당도입니다. 부모 점수가 실제 인지처리와 연동된다는 것은 제 계량 모형에서 KBPR을 쓰는 이론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영역별 해석 지침입니다. KBPR 카테고리 A와 D는 해상 편향이기 때문에 둔감하다고 앞에서 결과를 했었고, 제 결과 해석에서도 일단은 아직 결과를 내보진 않았지만 A와 D, 그 다음에 B와 C, 특히 B와 C를 중심으로 한번 결과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문항 개선 방향입니다. C 영역에서 이 논문 저자분들이 말씀했던 덩이짓기 기반 문항을 추가하자는 제안은 KBPR 다음에 개선한다든지 할 때 어떤 한 가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째, SLI 선정에 쓰인 마이너스 1.25 표준피터 충고가 저는 마이너스 1.25 표준피터 충고를 쓰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 1.5 표준편차와 마이너스 2 표준편차 두 개를 각각 따로 이제 결과를 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내보는데 한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